자, 미디어 쿼리는요, 화면 가로 사이즈에 대한 CSS 변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네, 그래서 모바일, 태블릿, 각종 디바이스 크기를 기준한 CSS 레이아웃을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CSS 디자인을 바꿔줄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놈입니다. 네, 이거를 안 쓰거나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하시는 분들이 아주 즐겨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미디어 콜을 하고 있을걸요? 어디? 굉장히 많이들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통계 잡아서 하면 막 그래프가 올라가고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별 상상력을 다 발휘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F12 제가 요거를 사이즈 대별을 한번 해볼게요. 이정재 컬렉션 나야나라고 글씨가 나와 있는데 내가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서 가면은 이정재가 TV에 짠 하고 나올 거예요. 짠! 1200픽셀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정재가 네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고 앉아있는 장면이 나오고 1100이야. 아이고 사진이 컬렉션이 바뀌고 있어요. 1000이야. 900이야. 오 850이야. 오 830, 810. 오 장난 아니야. 790, 772야. 772화부터는 모바일 화면에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바뀌거든요. 그냥 모바일 화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놨어요. 네. 이정재 컬렉션 770 픽셀 이하. 그런데 이제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얘기가 똑같네. 770 이하는 똑같네. 어차피 770 이하야. 아이폰 요것도 그렇고 X는 좀 큰가? 812. 요거는 크다. 옆으로 돌리면 가로 사이즈가 812거든요. 그러면 830 이하가 적용되네. 812니까. 네, 그때는 화면이 스크롤가 없는데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미디어 쿼리로 여러분들이 각 사이즈별로 CSS를 변경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일단 그거부터 한번 튜닝을 해보는 목적입니다. 이거는 레이아웃 바꾸는 목적이고 이렇게는 안 쓰지. 네. 어쨌든 요거를 먼저 한번 출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퀄이라는 것, 미디어. 여기 미디어 퀄은 영어죠. 미디어. 미디어는 우리가 어떤 동영상이나 매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를 미디어라고 그러잖아요. 네. 미디어, 즉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기에 화면을 가진 기기 이런 걸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미디어한테 쿼리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jQuery 할 때도 이 쿼리란 말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DB 하시는 분들도 데이터베이스하고 대화할 때 SQL 언어, 쿼리라는 걸 날려요. 쿼리문을 막 날려요. 그 쿼리가 뭐냐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즉 요청을 내리는 거예요. 요청, 명령, 요청, 질문 이런 거를 쿼리라고 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미디어 쿼리는 뭐냐면 여기 미디어라는 게 이제 어떤 디바이스들, 화면을 가진 디바이스들인데 그 디바이스의 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바이스의 가로 사이즈를 계속 물어봐요. 가로 사이즈가 몇이야? 가로 사이즈가 몇이야?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얘가 가로 사이즈가 몇이면은 뭘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 질의에 대해서 브라우저가 계속 응답을 해줘요. 야, 몇 사이즈? 사이즈 몇이야? 사이즈 몇이야? 이렇게. 그래서 좀 전에 내가 이거 사이즈를 변경할 때도 여기 보면 브라우저 옆에 이렇게 막 사이즈가 이렇게 찍히거든요. 끌고 다닐 때. 이거. 사이즈가 몇이야? 1444야. 사이즈가 몇이야? 1410이야. 사이즈가 몇이야? 가로 사이즈만 물어봐요. 왜 세로 사이즈는 얘기 안 하냐? 세로 사이즈는 컨텐츠잖아. 컨텐츠는 밑으로 계속 생기면 길어지는 게 스크롤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로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화면의 기준은요. 자, 그래서 CSS를 그때그때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구현된 CSS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된 CSS 코딩 기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반응형 웹이라고 해서 굉장히 리스판시브 웹이란 말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반응형 웹은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왜냐? 반응형 웹은요, 정말 종합적인 거예요. 종합적인 거.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폰인데 이 폰에 반응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저는 그 안면 인식이 되는 거야. 어떤 분은 삼성폰에서는 이 안구 인식 되시는 분 있죠? 홍채 인식, 안구 인식이라니까 이상하네. 네, 홍채 인식. 근데 폰마다 그런 게 틀리잖아요. 만약에 그런 기술까지 적용을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로그인을 하는데 어떤 디바이스 기기에 그런 것들까지 감지를 해내가지고 얘는 안면 인식이 되네. 그럼 안면 인식 기술을 쓸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막 이렇게 그 디바이스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전부 최적화해서 모든 것들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반응형 웹은 원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변경 사항을 기술적으로 다룬 사이트가 반응형 웹이고요. 우리가 하는 CSS 디자인 바꾸는 거는 어댑티브 웹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저의 주장이 아니고 NCS에서 공식화한 문서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적응형 웹. 이거 어댑티브를 한국말로 바꾸면 적응형 웹이에요. 그래서 뭐 환경에 적응해라. 뭐 이런 것처럼 사이즈에 적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비디오 화면 크기에 따라서 레이아웃 등 CSS로 요소의 속성 변경을 다룬 웹사이트가 적응형 웹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반응형 웹이라고 다 얘기하죠? 적응형 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 못 들어봤거든요. 거의. 좀 이런 것들을 좀 다루신 분들이라 리스판시브 웹하고 어댑티브 웹은 좀 다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지. 반응형 웹 범주 안에 어댑티브 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스판시브 웹이 RW 안에 AW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댑티브 웹이.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부분 집합이니까 그냥 큰 집합을 얘기해도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큰 집합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리스판시브 웹이라고 그냥 큰 범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정확하게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전문가 그룹으로 여러분들이 좀 편입돼서 들어오시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얘기는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코딩은 뭐다? 코딩하는 것은 적응형 앱이다. 반응형 앱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명칭으로는 반응형 앱이라고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구현 방법은 이제 저랑 여러분하고 이제 다룰 건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뷰포트.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들 우리 폰을 보면요. 해상도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죠. 이 폰의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만 사이즈가 요만한 크기밖에 안 되는데 여기 안에 1000픽셀 이상 들어가요. 놀라운 일이죠. 뉴우면 2000픽셀이 넘어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게 2000픽셀이야? 말이 돼? 아니잖아. 세워서 보면 이거 얼마 안 돼요. 요 사이즈가 요래봐야 한 400픽셀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실제 물리적 크기랑 픽셀이랑 보통은 1:1 대응이 돼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있는데 얘네는 직접 이거를 굉장히 응축시켜가지고 레티나 뭐 이거 뭐야 저기 뭐 아이폰 같은 게 레티나 디스플레이고 그리고 뭐 폰마다 굉장히 그 해상도를 굉장히 높였잖아요. 초고 집점률을 높여가지고 조그만 영역 안에 많은 픽셀이 찍히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화면에서도 아주 고해상도,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들이 다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브라우저 화면에서 이 뷰포트라는 게 왜 필요하게 됐냐면요. 뷰포트를 제가 주석을 딱 달아볼게요. 뷰포트를 주석을 달고 뷰포트를 주석을 달고 이 페이지를 제가 한번 Alt A로 띄워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걸 주석을 먼저 달아. 얘를 뷰포트를 주석을 먼저 달아. 이게 없는 상태에서 보자 이거. 맞죠? 그 다음에 F12 또 기기로 보기 있죠. 디바이스 기기로 보기 옆에 그 폰 화면으로 보기를 딱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그 아이폰 같은 거 한번 나 골랐어요. 저는 아이폰 6, 7, 8 플러스를 골라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요, 되게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네, 조그맣게 나와요. 지금 얘를 크게 해놓고 봤을 때 이정재 컬렉션이라는 애를 이렇게 그 안에를 찍어 보면은 글씨 사이즈가 여기 안에 있는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아요. 얘 자체가. 얘가 얼마야? 30픽셀씩 하면 360, 180, 한 200픽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요거를 모바일로 딱 바꾸면은 얘가 한 200픽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네, 여기 글씨 있는 데가 한 200픽셀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가요. 200픽셀. 200.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 200, 2, 4, 6, 8. 한 1000픽셀 안에 200픽셀, 200 몇 픽셀 되는 데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맞죠? 전체 1000픽셀 안에 200픽셀 정도가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해상도로 볼 때 맞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화면에 요만하게 보여요. 다 조그맣게. 사람들이 볼 때는 실제 해상도를 얘가 줄여서 보여주지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변환할 필요를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아니야, 안 돼. 실제로 이 크기는 물리적 크기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원래 포인트 사이즈로 위에 보면 여기 사이즈가 나와 있거든요. 414, 736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포인트 단위로 얘네들 계산하는 건데 포인트하고 픽셀하고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똑같은 사이즈로 나와요. 네, 72 dpi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414 픽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 크기는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폰 6 플러스 이런 경우에 가로 사이즈는 1080이 아니라 414 픽셀밖에 안 돼. 이 정도 사이즈면. 물리적 크기하고 픽셀하고 실제로 맞춘 거예요. 그거를 변환해 주는 게 뷰포트예요. 자, 뷰포트 살려볼게요. 뷰포트를 살렸어요. 뷰포트를 살렸더니 어떻게 돼요? 크게 나오죠? 네, 크게 나오는데 실제로 내가 요게 200 정도밖에 글씨 폭이 저 이정재부터 컬렉션까지 저 글씨가 한 200 상간이거든요. 사이즈가. 그러면 414 안에 200 정도가 이 정도 차지하는 거 맞잖아. 그죠? 네. 사람들이 보는 사이즈를요. 화면의 물리적 크기하고 픽셀하고를 현실적으로 맞춘 거예요. 그게 뷰포트예요. 그래서 뷰포트를 안 갖다 놓으면 미디어 쿼리도 적용이 안 돼. 이만하게 조그맣게 다 그 픽셀 안에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즈가 작아져서 그 밑에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을 바꿔라 이렇게 코딩을 해놨는데 얘가 뷰포트로 이렇게 변환을 안 해주면은 그러니까 414 픽셀이 가로로 이렇게 지금 바뀐 상태인데 아까는 1080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면 뭐 초고 해상도의 그 픽셀 사이즈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쿼리가 적용이 안 되겠지. 나는 뭐 500 픽셀 이하일 때 바꿔라 이렇게 해놨는데 화면에는 1080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바뀌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뷰포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뷰가 뭐냐? 눈으로 보는 시야를 얘기하고요. 포트는 항구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들어가는 진입점을 얘기해요. 진입점. 이렇게 딱 들어갈 때 닿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뷰포트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에서 볼 때 모바일 기기의 렌더링 화면 사이즈를 일반적인 물리적 크기의 픽셀로 변환해주는 메타 태그거든요. 이게 메타 태그. 그러니까 메타 태그는 제일 초기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메타 태그라고 그랬죠. 이 문서의 가장 기본적인 초기 정보. 거기에다가 그 UTF-8 세팅, 글자 그 캐릭터 세팅도 여기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타 태그에서 뷰포트, 즉 변환해주는 애도 메타 태그가 다 담당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이트가 여기 도달했을 때 우리한테 패키지 날라와서 도달했을 때 제일 먼저 이거부터 들어오거든요. 당연하지 않겠어? 머리부터 들어오지. 말이 달려갈 때 꼬링 지점이 있고 말이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따가닥 말이 이렇게 달려갈 때 혓바닥이라도 먼저 내밀어 가지고 여기 꼬링 지점을 통과한 말이 1등으로 들어오는 걸로 해준대요.
네, 먼저 닫는 애가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타 태그는 바로 이 제일 먼저 닫는 부분이 메타 태그예요. 아시겠죠? 헤드 부분에 있잖아. 머리 부분에. 그 중에 뷰포트가 포함이 돼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요. 자, 뷰포트는 어떤 걸 담고 있냐? 세팅에 컨텐트. 지금 이 컨텐트는요. 위드스를요. 가로 크기를 디바이스 크기에 맞추세요. 디바이스 크기. 물리적 크기에 맞추세요. 그 얘기고요. 이니셜 스케일. 초기 스케일을요. 디바이스 크기에 맞춘 그 크기를 기준해서 1.0으로 하세요. 1 한 배로 하세요. 그럼 한 배면 뭐예요? 물리적 크기랑 똑같이 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세팅할 때만 이렇게 쓰다가 어떤 학생분이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쌤, 우리가 지금 뷰포트를 세팅하고 웹사이트를 지금 론칭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쓰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사이트가 좀 너무 모든 게 너무 커 보인다. 이거를 조금 작게 조정할 수 없겠냐? 그럼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잖아. 충격적인 일이지. 어떡하지? 그래서 이니셜 스케일을 바꿔서 조정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해요. 그래서 0.9 그러면 디바이스 크기의 90%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0.9로 바꾸면. 1.0으로 했을 때는 원래 크기대로 보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가로 크기가 뭐 414였어. 그럼 414 크기에 맞춰가지고 보이는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게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0.9, 0.8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니셜 스케일은. 네.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제가 좀 추가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요 세팅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코딩할 때 이렇게 하면 튀어나와요. 우리 그 VS 코드로 했을 때 이거 잘 튀어나오게 해야 되잖아. 자, 메타 VP 하면은 뷰포트 나와요. 메타 VP. 다시 이렇게 써보세요. 메타 콜럼 VP. 그러면 뷰포트 나와요. 이게 emit abbreviation이에요. 뷰포트니까 VP. 그러면 뷰포트가 싹 나오죠? 이거 뭐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기 네임에 뷰포트 들어가 있고 컨텐츠에 이런 내용 들어간다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뷰포트는요. 우리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냐면 당연히 우리 W3 스쿨스에 뷰포트라는 애를 검색하셔도 쉽게 나오고요. 뷰포트 이렇게 하시면 뷰포트 리스판시브 웹에 뷰포트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 있거든요. 리스판시브 웹 반응형 웹이라고 CSS 파트에 반응형 웹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뷰포트 이게 무엇이냐 설명부터 쭉 해가지고 뷰포트란 디바이스의 물리적 크기에다가 맞춰서 실제 픽셀로 변환해주는 태그가 메타 태그에서 설정을 해주는 그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은 코드 나와 있어요. 여기 와서 이거 복사하실래요? 여기 와서 이거 복사해서 쓰실래요? 아니잖아. 네, 메타 콜럼 VP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다 그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메타 콜럼 VP로 젠코딩해서 쓰자. 젠코딩 줄여쓰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얘기한 얘기 그는 밑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설명 잘 돼 있어요. 그죠? 아이폰 6 플러스 물리적 가로크기가 앞에 414인데 디스플레이 할 때는 1080픽셀을 보여준다. 이때 뷰포트를 쓰면 414픽셀로 변환해서 보여준다. 끝. 네,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뷰포트 꼭 써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미디어 컬이 쓴다. 모바일에서 보이게 한다. 그러면 뷰포트는 필수. 그거 안 써져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써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미디어 쿼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쿼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면 되느냐, 미디어 쿼리 구현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에다 이제 실제로 한번 좀 써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느낌이 팍팍 옵니다.
자, 구현 방법에 가서요. 이거는 좀 써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기다 비워놨어요. at 이렇게 써요. 미디어 컬이니까 미디어라고 써요. at 미디어. 우리가 at 타가지고 뭐 쓰는 거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처음에 charset CSS 파일 맨 위에다가 at charset UTF 파일 캐릭터 세트 할 때도 썼었죠. 그거 할 때도 나왔고 at 글자 얼굴 생각나세요? 글자 얼굴이 뭐야? 웹폰트 할 때 폰트 페이스 불러드릴 때 at 썼죠? 네, 얘네들이 그 CSS에서 추가 기술들을 만들 때마다 골뱅이 기호를 붙여가지고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쿼리도 추가됐을 때 N 미디어로 됐고요. 오늘 또 추가할 뭐 애니메이션 할 때도 추가가 된 게 S로 추가돼 있어요. 자, N 미디어라고 먼저 딱 첫 줄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only screen 이게 무슨 얘기지? only screen이? only screen은요. 오직 only는 오직이잖아. 유일한 오직 only you 그러면 오직 당신이잖아. only screen 그러면은 미디어 쿼리가 only screen이라고 썼으면 무슨 얘기예요? 오직 미디어 쿼리를 이해하는 스크린만 이 코딩을 읽을 수 있는 스크린만 이 안으로 들어오시고 아니면 밖으로 빠져나가요. 안 읽어요. 이 밑에를 안 읽어요. 이 안에를 안 읽어요. only screen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and 추가로 이렇게 and 그래서 여기 붙여서 and는 이제 붙이는 애고요. 여기에다가 max 다시 width 이게 틀리면 안 돼요. max width max width 콜론 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제 지정 최대 픽셀 수 최대 픽셀 이렇게 max width니까 최대 픽셀 내가 몇 픽셀로 잡겠다. 최대 얼마 그리고 최소 픽셀도 있어요. and 여기 띄어쓰기 다 하셔야 돼요. 네, 소가로도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소가로 안에 맥스 다시 위드스 콜론 이런 것도 다 똑같으셔야 돼요. 그대로 쓰셔야 돼요. 여기랑 똑같아요. 요 최대 픽셀이란 말만 몇 픽셀인지 여기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만 바꿔 쓰시면 돼요. 그리고 최소 픽셀은 min width라고 그래요. min width 콜론 최소 픽셀. 그리고 얘는 픽셀 단위만 써요. 픽셀 단위로만 표현해요. 정확하게 얘는 항상 화면 크기를 픽셀로 체크를 하거든요. 항상 픽셀로 체크해요. 그래서 픽셀로 조정하시는 거예요. 항상.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썼으면 최대 최소를 쓸 수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중괄호를 딱 하십니다. 중괄호, 네, 중괄호. 그래서 중괄호 엔터 치시면은 이제 좀 줄여서 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될 거죠. 한 줄에 쓰느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네, 중괄호. 그래서 여기다가 CSS 코딩 구역이죠, 여기. 여기가 CSS 코딩 구역. 중괄호에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only 스크린에서 이게 만약에 이걸 읽을 수 있는 미디어 쿼리를 아는 애다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온다. 아니다 그러면 이거를 읽으면서 밖으로 나가요. 당신은 미디어 쿼리를 읽을 수 있는 브라우저입니까? 아니요. 나가요. 이걸 미리 해놨어요. 얘네들이 그전 브라우저부터 이런 표시가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브라우저들이 에러가 나지 않아요. 요즘은 근데 다 된다고 보셔야 돼요. 최신 브라우저는 다 돼요. 맥스 위드스 미니 위드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만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1번 첫 번째 제가 만들어 add media 이 부분은 뭐다? 미디어 쿼리 선언부. 선언한 부분이고요. 띄워쓸게요. only screen 또는 뭐 스크린 이 방법 말고도 뭐 스크린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해당 스크린만 들어와라. only screen 또는 스크린도 있어요. 또는 스크린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only 스크린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스크린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다? 회피 코드. 회피 코드. 뭘 회피해? 미디어 쿼리를 아는 브라우저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미디어 쿼리를 아는 브라우저만 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 안에 있는 코드를 읽으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max width가 있습니다. max width. max width는 최대 사이즈고요. 최대 사이즈. 반드시 픽셀로 씁니다. 최대 사이즈. 밑에다 설명했을까? 반드시 픽셀 사이즈 단위를 사용한다. 그리고 소가로 사용합니다. 이게 필수예요. 반드시 픽셀 단위 사용, 소가로 사용 필수. 맥스 위드스를 이렇게 소가로로 쌓는다고. 민 위드스는 이거랑 같겠죠? 이걸 똑같이 밑으로 복제할까? 이렇게? 네. 3번, 4번으로 바꾸고 맥스 대신에 민으로 바꾸시고요. 민 위드스. 이건 최소 사이즈. 최소 사이즈. 최대, 최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더 말씀드릴 내용은요. 최대 최소 사이즈 위에 이제 3번, 4번 했잖아요. 3번, 4번 한 거에 대한 내용. 최대 최소 사이즈 표기된 사이즈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사이즈는 표기된 사이즈를 포함합니다. 맥스 위드스 3000 픽셀 그러면 3000 픽셀부터예요. 최대 3000 픽셀. 뭐 400 픽셀, 민 위드스 400 픽셀 그러면 최소 400 픽셀부터예요. 그게 포함돼요. 그래서 이상 이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포함함. 그리고 또 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최대 사이즈만 쓸 경우 한 가지 사이즈만 쓸 수 있거든요. 최대 사이즈만 쓸 경우 기준 사이즈 이하가 모두 포함돼요. 중요사항은요.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 순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덮어쓰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최대 사이즈만 쓸 경우 기준 사이즈 이하가 모두 포함됨이라고 내가 했는데 중요사항이에요.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 순으로 써야 함. 그래야 덮어쓰기가 돼요. 써야 덮어쓰기가 돼요. 최대 사이즈만 쓸 경우 그리고 최소 사이즈만 쓸 경우 이것도 또 카피를 해볼까? 최소 사이즈만 쓸 경우에는 반대겠지. 기준 사이즈 이상이 모두 포함돼요. 여기 뒤에다 붙일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최소 사이즈일 경우에는 기준 사이즈 이상 이거 민 최소 얼마 이상. 그 무슨 얘기야? 최대 80% 세일 그런데 가보셨어요? 최대 80% 세일 갔더니 20% 30% 10% 세일하는 게 더 많아. 80% 세일하는 상품은 뭔가요? 그랬더니 저거요. 그래요. 가서 봤더니 거지 같은 걸 80%에 팔아. 그래서 에이 속았다. 근데 꼭 가야 되는 세일은 이거예요.
최소 80% 세일. 그런 데는 가야 돼. 그럼 80%부터 90% 이건 그냥 가져가세요. 공짜. 뭐 이런 것까지 막 널려져 있어. 그런 데는 가야지. 최소.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개념이 그거예요. 그래서 최대는 그거보다 아래, 그거보다 아래고요. 최소 사이즈는 민 위드스 그거보다 이상, 그거 이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 순이 아니라 얘는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 순으로 쓰셔야 돼요. 쓸 때. 이렇게 밑으로 써 내려갈 때.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 순으로 써야지 덮어쓰기가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남았지? 5번. 5번. 지금 and라는 말 여기다 썼잖아. and.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and가. and가 연결자. 부분 사이 연결자. 연결자 쓰고 여기 주의사항을 하나 보시면 주의사항. 주의사항은요. and 앞뒤에 공백을 쓰셔야 돼요. 붙여 쓰시면 말 안 들어요. and 앞뒤에 공백 필수. and 앞뒤에 공백을 꼭 쓰셔야 돼요. 붙여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기서 구문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only screen 그다음 max width minutes를 소괄호 안에 쏴주시고 and로 연결시키시면 된다. 그리고 max width 최대 얼마, 최소 얼마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하나만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로 min width는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로 내려가면서 코딩 하셔야 돼요. 한번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문의 불여 1타입니다. 푸시 한번 놓고 자, 지금 여기 그 이정재 그림 사진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구조를 잡느라고 되게 애를 썼거든요. 뭐 가상 요소로 스크린보다 위에 오게 해가지고 이 TV 이 사진 있죠. 이 그림 1920에 1080짜리 요거를 가상 요소 F2로 해가지고 앱솔루트로 해가지고 맨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 안에다가 345에 258짜리 스크린에다가 위치 잡기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아직 트랜스폼 안 배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위치 잡은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런 이미지를 잔뜩 넣어놨어요. 노이즈 화면 처음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미지가 이정재 이미지가 1, 2, 3, 4 해가지고 쭉 들어가 있어요. 여기 쭉 들어가 있죠? 네.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서대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얘 보여주고 그 다음 얘 보여주고 얘 보여주고 얘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첫 번째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안 보이게 해놨다고요. 봐봐. 스크린 밑에 클래스 스크린 밑에 이미지는 디스플레이 none 안 보이죠. 그런데 first 이미지 중에 first child는 디스플레이 inline 이미지가 원래 인라인이잖아.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만 보이는 거 그래서 스크린 밑에 얘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이미지가. 그래서 지금 요거 열어보셨을 때 첫 번째 이미지만 보이는 거였어요. 얘가요. 이렇게 이것만 보이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밑에 사이즈 대별로 한번 미디어 퀄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냥 뭐 이건 한번 해보면 돼. 자, 여기 보면 내가 사이즈를 이렇게 잡으려고 지금 주석만 달아놨어요. 미디어 퀄이 적용하기 1200 이하부터 한번 해볼까요? 1200 이하. 자, 처음 써봅니다. at 미디어 퀄 여기다 쓰려고 그래요, 제가요. 미디어. 그런데 여기 자동 완성해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올리 스크린 내지는 스크린을 써요. 네. 올리 스크린 내지는 스크린.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내가 올리 스크린은 또 굳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올리 스크린. 그 다음에 and 소괄호 안에 max width 최대 1200 이하 1200 픽셀부터는 얘를 적용하세요. 이 얘기죠. 이 얘기예요.
이렇게 됐죠? 미디어 and 미디어 only screen and max width는 1200 픽셀. 그래서 이건 1200 픽셀이라는 거 끝에다가 이렇게 이하라고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 부분이 헷갈리지 않게. 여기 중괄호를 쓰기 때문에 되게 헷갈릴 염려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지워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중괄호 쓰잖아. 자바스크립트 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중괄호를 쓰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죠. 자, 중괄호는 중요한 괄호입니다.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뭘 해주면 돼요? 여기서 딱 해줄 게 뭐야? 일단 뭘 없애야 되지? 얘가 안 보이고 그 다음 게 보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스크린 밑에 있는 이미지 중에 이제 이미지만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같은 종류만 있으면은 차일드 필터스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차일드를요. 그래서 first child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이미지 숨기기. 첫 번째 이미지 숨기기. 그러면은 스크린 밑에 있는 img 중에서 first child를 dn display none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보이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네. 스크린 밑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nth 차일드 2번에 있는 이미지를 보이게 하세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DII 이래야 되는구나. 디스플레이 인라인. 두 번째 이미지만 보이는 거죠? 줄맞춤 한번 할게요. 커널비. 그럼 요것만 일단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미지가 바뀌어서 나오는 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를 테스트 하실 때는요. 화면 크기를 내가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테스트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오른쪽에 박아 놓으셔도 되고 밖으로 도킹을 빼가지고 당겨도 사이즈는 나와요. 도킹 빼는 거 안 해보셨구나. 도킹 빼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당기셔도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사이즈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정확한 사이즈를 보시려면 항상 글자 크기, 해상도, 글꼴 크기를 100%로 놓고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사이즈가 줄어 있거나 늘어 있으면은 이 사이즈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다르게 나와요. 요거 주의사항. 이렇게 하시는데 이 도킹을 밖으로 빼는 방법은 이거예요. 독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왼쪽으로 옮기고 밑으로 옮기고 밖으로 빼고가 여기 전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밑으로 옮기면 밑으로 빠지고 그죠? 도킹 바꾸는 거 여기 있어요. 오른쪽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자유로워야 돼 우리가. 왼쪽에 계속 이쪽에 놓고 썼었는데 밖으로 너무 좁아 이런 분들은 밖으로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도킹 이렇게 두 개로 겹쳐져 있는 모양에 밖으로 빼는 거예요. 이걸 이쪽에 있는 뭐 분석기를 독이라고 그래요. 독. 갖다 끼는 걸 도킹 시스템 독이라고 그러거든요. 독. 밖으로 빠지죠? 네. 밖으로 빼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따로 놓고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얘를 갖다가 그럼 이렇게 당기시면 사이즈 여전히 나와요. 이렇게 줄이셔도 돼요. 네. 네,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야 되니까 네, 저는 오른쪽에다 박아놓고 쓸게요. 그리고 이렇게 당겼더니 1200 예. 이정재 이미지가 탁 첫 번째 게 지워지고 두 번째 게 보이는 사이즈를 보니까 1200에서 딱 바뀌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1200 여기 자세히 보세요. 1200 딱 1200부터 바뀌어요. 1003, 1203, 1200 됐을 때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1200이라는 사이즈가 포함되는 사이즈가 거기서부터라는 얘기죠. 적용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CSS를 변경했는데 말을 듣는다는 걸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네. 첫 번째 이미지를 숨기고 두 번째 이미지를 보이게 하는 게 됐다 이거지. 효과가 있었다 이거지. 그리고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은 스크린 지금 퍼스트 차일드하고 NTH 차일드 이거 두 가지고요. 올리 스크린 앤드 맥스 위드 스타일이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선입의 픽셀 이하는 좀 잘 보이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글자를 좀 바꿔볼까 해요. 타이틀 요소. 여기 타이틀 어떻게 나오게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지금 타이틀 이정재 컬렉션 나야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실래요? 이정재 컬렉션 밑에 나야나라고 이렇게 찍혀 있잖아. 나야나. 이게 뭐야? 어떻게 되어 있어? 가상 요소로 찍었구만. 여기 가상 요소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찍은 다음에. 맞죠? 애프터에 컨텐츠에 글자 넣으니까 글자 나온 거고요. 디스플레이 블록에 폰트 사이즈 24에 라인 하이트 3 민 거 3배 글자 크기 3배를 밀었고 위아래를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사인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담고 있는 티트 자체가 뭐지? 텍스처 라인 센터 해가지고 글씨가 가운데 온 거고 가상 요소로 글씨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애프터로 확인되세요? 그리고 블록이기 때문에 이정재 컬렉션이라는 글자 밑에 온 거예요. 확인되셨어요? 요게 확인이 먼저 돼야 돼. 내가 바꿔야 될 애가 정체가 뭔지 파악이 먼저 되시는 게 먼저. 그래서 나는 뭘 바꿀 거냐면 컨텐트, 글자 내용 바꿀 거고요. 색깔 바꿔줄 거예요. 글자 컨텐트랑 색깔이랑 두 가지 바꿀 거예요. 네. 그래서 타이틀 바꾸기, 가상 요소 타이틀 바꾸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정재 글자가 이렇게 이정재가 딱 바뀌는 순간 글자도 같이 바뀝니다. 요 위에다 써볼게요. 타이틀이니까. 타이틀! 타이틀, 가상 요소, 변경하기. 그래서 점 t2거든요. 가상 요소 애프터거든요. 네. 여기에 컨텐트라는 애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CT 엔터 또는 탭하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색깔 영역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URL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영역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내용을 바로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탭만 누르시면 안에 깜빡거려요. 탭 키만 누르시면. 그래서 안에다가 내용을 내가 1200 픽셀 이하 라고 지금 1200 픽셀 이하일 경우에 바꾼 거라는 걸 표시하고 싶은 거고요. 컨트롤 엔터 치셔서 글자 색깔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컬러 여기에다가 핑크색 넣어보겠습니다. 핑크 1200 픽셀 이하 그러면 1200 픽셀에 여기 딱 걸린 거지.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에 얘가 표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셔가지고 변경해 보세요. 아유 바뀌어서 나오네. 1200 픽셀 이하라고 바뀌어서 나오죠? 핑크색으로. 그럼 얘 찍어 볼게요. 이거 봐봐. 미디어 쿼리를 적용을 했다면 반드시 CSS 오른쪽 CSS에 보시면 기존의 미디어 올리 스크린 앤드 맥스 위드스 1200 점 티트가 애프터가 1200 픽셀 이하로 바뀌었고 여기 핑크색이 바뀌었다. 원래는 이거였는데 근데 줄가 있죠. 원래 미디어 여기 150 라인에 150번째 라인에 있던 요 코드가 미디어 쿼리가 169 라인에서 업데이트를 쳐준 거예요. 덮어쓰기를 한 거예요. 덮어쓰기. 아시겠죠?
덮어쓰기를 해줬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까 이정재 사진 바뀐 것도 사실은 요 밑에 있는 거는 사실 이렇게 찍으려면 안 찍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직접 찍어야 돼. 요 밑에 여기 스크린 애프터가 위를 막고 있어가지고 여기 직접 찍기를 하면 안 찍혀요. 애프터가 앞을 가리고 있어요. 애프터가 요 구멍 뚫린 배경 텔레비전에 투명하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뒤에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미지 보시면 첫 번째 이미지 비디오 콜이 디스플레이 넌 바뀐 거 보여요. 첫 번째 이미지 찍어보시죠. 직접 열어서 찍었어요. 두 번째 이미지는 인라인으로 1200일 때 비디오 콜에 1200일 때 NTH 차일드 2번이 디스플레이 인라인 밑에 있는 건 디스플레이 넌이었던 게 인라인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일반적인 요 설정이 두 번째 있는 애는 바뀌었다. at video. 지금 요 단계에서 요거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은 포인트예요. 앞으로도 다 이렇게 생겼어. 네. 그래서 우리는 맥스 위드스 위주로 쓸 거고요. 민 위드스 위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작은 사이즈부터 이렇게 코딩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모바일 기업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모바일을 먼저 만들고 데스크탑을 나중에 이렇게 키우는 방법으로 할 경우에 그렇고요. 처음 하는 사람은 큰 사이즈에서 작은 사이즈로 가는 게 쉬워요. 우리는 이걸로 할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틀 때도 큰 사이즈에서 작은 사이즈로 가면서 코딩한 경우가 저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맥스 위드스 위주로 최대 얼마 이하, 최대 얼마 이하 이렇게 내려가면서 코딩하시면 작은 사이즈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덮어 쓰는 거예요. 네. 순서 두 개 합니다. 네, 순서대로. 자, 1200이야.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그 다음은 몇 사이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1200 이하는 여기 1100, 여기를 내가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위에 거 복사하지 말고 그냥 한번 또 표현해 볼게요. at media. 그냥 미디어 해가지고 이거 자동 완성하지 말고 미디어 한번 써봐. 미디어 only screen 밑에 있는 and 초가로 max width 다시 width 콜론 틀리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정확하게 나와요. 1100 픽셀. 그래서 뒤에 중괄호 해서 딱 내리시고 1100 픽셀 이하라고 뒤에다가 닿는 부분에 표시하느라고 제가 쓴 거고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하고 세 가지가 바뀌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 거랑 두 번째 이미지 숨기기, 세 번째 이미지 보이기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 한번 해보세요. 그 밑에 내려가서도 이런 게 계속 똑같을 거예요. 이게 타이틀, 티트, 네, 그죠? CT 탭 하신 다음에 1100 픽셀 이하 컨트롤 엔터 그리고 색깔을 있는 색깔별 다 써볼 거예요. 컬러는 라임색 써볼까요? 라임 이렇게 바꾸고 두 번째 이미지 숨겨야 되겠지? 점 스크린 밑에 있는 img 콜론 nth 차일드 2번은 버퍼스라 어떻게? dn 디스플레이 넌으로 덮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는 처음에 다 넌 해놨으니까 바꿔주는 거죠. 스크린 밑에 있는 img 중에서 nth 차일드 3번을 덮어 써라. 어떻게? 디스플레이 인라인으로 덮어 써라. DII 디스플레이 인라인으로 덮어 써라. 그래서 1100 픽셀 이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미디어 쿼리 자체를 써보는 거를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숨겼다 보였다를 또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 확인해 봅니다. 바로 당겨도 되겠죠? 1100 사이즈가 1100 픽셀 이하로 딱 내려갔을 때, 딱 내려갔을 때 장면도 바뀌고 글씨도 바뀌고. 띄어쓰기를 내가 안 해. 네, 쓱쓱 잘 바뀌고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디어 and 미디어 원래 스크린 and 맥스 위드스. 자, 그다음에 내려가면서 이 세 가지를 할 거란 말이지 내가. 그러면은 지금 방법은 지금 똑같거든요. 네, 밑에 있는 거는 연습하느라고 지금 저희가 이걸 다 해보는 거야. 1000 이하. at media. 이런 스타일로 지금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fully screen. 근데 좀 쉬었다 합시다. 네. 그다 이제 맥스 위드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1000 픽셀 이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면서 훈련을 좀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은 바로 도깨비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참 바쁘네. 바빠요. 도깨비로 바로 가서 비디오 콜이가 먹히는지 한번 진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이야. 당연히 타이틀 가상 요소 바꾸고, 그죠? 타이틀 가상 요소 변경하고. 위에서 이제 뭘 바꿨는지 보면 되죠. 세 번째 요소 보이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요소 숨기기. 그러면 세 번째 요소 숨기기, 네 번째 요소 보이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타이틀은 점 티틀 콜론 레프트 중괄호 컨텐츠 탭 그래서 안에 1000 픽셀 이하 글자 색깔은 C 라이트 세먼 뭐 있는 색 다 써보는 거예요. 스크린에서 이미지에서 NTH 차일드에서 3번을 DN 디스플레이 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는 스크린에서 띄고 IMG 밑에 NTH 차일드 4번 디스플레이 1라인 DII 그래서 1라인 그러면 이제 계속 덮어쓰면서 내려가고요. 위에서 한번 덮어쓴 애가 밑에서 바꾸지 않았으면 유지가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안 보이게 했던 거 유지되면서 내려오고 있죠. 두 번째 안 보이게 했던 것도 유지되면서 내려오고 세 번째 요소 이제 숨기게 하고 네 번째 요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덮어쓰기를 계속 잘 해주고 있다. 그걸 저희가 확인해 보면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사이즈도 그 밑에 있는 사이즈 이제 1000 이하로 내려간 거죠. 네. 이렇게 놓고 또 확인. 1000
1000 이하 할 때 탁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정재가 TV 화면에서 아주 얼굴이 좀 이제 크게 나왔죠, 이제? 네, 큰 얼굴. 멋있게 딱 요즘 저렇게 입고 다니면 좋겠는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네, 지금 여러분들 코딩 트레이닝을 아주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1000 부분, 900 부분도 또 한번 넣어봐요. 앞뒤 별을 좀 추가해가지고 눈에 좀 띄게 해주고 있어요. 미디어 그냥 미디어 해가지고 계속 가면서 코딩할게요. Only screen and 가로 소가로 max width 900 픽셀 요걸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중가로 그러면 900 이하 900 포함 이하를 얘가 여기에 쓴 애들이 덮어쓰기를 해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심플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900 픽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준 거고요. 여기도 타이틀 가상 요소 변경 하고 이게 그 네 번째 요소 보이겠습니까? 네 번째 요소, 네 번째 이미지 숨기기 다섯 번째 이미지 보이기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타이틀.티트 가상요소 애프터 중괄호 CT 컨텐트 탭하시고 안에다가 900 픽셀 이하라고 써주시고 색깔만 다른 거를 넣어보고 컬러는 뭐 여기 핫핑크인가요? 네, 뭐 이런 색 넣어보고 색깔은 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미지는 점 스크린 밑에 있는 한 칸 띄고 img 우리가 이런 걸 그 트레이닝할 시간이 많다면 예제를 여러 개를 보면 이런 거는 다 트레이닝이 잘 되는데 이렇게 선택자 있죠? 선택자 연습을 특별히 해보려고 지금 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틈에 또 해봐야지. 그래서 네 번째 이미지 그죠? 디스플레이 넌 DN 하시면 디스플레이 넌 나오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크린 img nth 차일드 5번 중괄호 디스플레이 DII 디스플레이 1라인 왜냐면 원래 디스플레이를 복구시켜 주는 거죠. 보이게 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의 의미는 화면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원래. 근데 블록해서 뿌려줄 거냐 인라인에서 뿌려줄 거냐 이걸로 크게 나눈다고 말씀드린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900 이하까지 내려왔는데 900 이하까지 내려온 거 푸시하면서 제가 한 단계 갈 때마다 푸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을 제가 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쭉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900 이하로 또 내려갈 때 1000 이하, 900 이하 네, 바뀌는 게 또 확인되고요. 900 이하 이정재 컬렉션 900 이하로 바뀌고 내려가고 있죠. 850 이하를 준비하겠습니다. Alt로 쳐, Shift로 앞뒤 별을 좀 길게 해주시고 네, at 미디어 쿼리를 미디어 아래에 있는 걸로 선택해서 미디어를 자동 완성 안 하고 only screen and max 다시 width 색깔 빨갛게 바뀌죠. 850 픽셀이라고 정확하게 단위까지 써주시고 적용이 안 될 때는 이거 붙여쓰기 하거나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중괄호 여기가 850 픽셀 이하라고 해주시고
여기도 타이틀 바꾸는 거부터 여러분들이 타이틀 가상 요소 변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5번째 이미지 보이겠죠? 5번째 이미지 숨기기 밑에 내려가면서 덮어쓰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번째 이미지 보이기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요구사항대로 점 티트 콜론 애프터 ct 엔터 탭 가운데 들어가서 850 픽셀 이하라고 하시고 색깔은 또 다른 색을 넣어봐야겠죠? 네. 처음에 사이언색 했나? 컬러는 C 컬러는 그냥 뭐 라이트 색에 있어. 라이트 색에 라이트 그린 해볼까? 라이트 그린. 네, 이렇게 하고 5번째 숨기기. 자, 점 스크린 밑에 있는 img 콜론 nth child 5번 쓰고 display done dn 쓰시고 6번째 이미지 짠. 스크린 밑에 있는 한 칸 띄고 img 콜론 nth child 몇 번? 6번 6번 쓰고 6번째 쉽지? 순가로 그 다음에 dii display 1라인 그럼 6번째 이미지도 850 이하 바뀌면서 보이면 성공. 네, 지금 단계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 보고 있습니다. 푸시를 하면서 저는 확인을 또 하러 가보겠습니다. 900 이하 짠 850. 아 여기는 굉장히 간격이 좁아가지고 조금만 내려가도 바로 바뀌어요. 850 이하 해가지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850 이하 830, 810, 790, 700. 오, 요 밑에 아주 촘촘한데? 네. 촘촘해요. 아주 촘촘해요. 네. 연습 겸이니까 여러분들 귀찮아하지 마시고 수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어 only screen and 해가지고 max width 물론 min width 하시면 최소 얼마 네 라고 말씀드렸고요. 830 픽셀 이 단위를 정확히 써주셨는데 XP 이렇게 쓰시면 안 나오겠죠? 네, 여기에다가 830 픽셀 이하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역시 타이틀 가상 요소 변경 네. 그리고 이제 5번째에서 6번째 보이겠지? 그러면 6번째 이미지 좀 길게 그 다음에 7번째 이미지 보이기 숨기기 보이기 점 티트 콜론 애프터 컨텐트 ct 엔터 탑탭 가운데 들어가서 830 픽셀 밑으로 내려가서 컬러 색깔 C 탑 선택 나는 라이트 색깔에서 써보겠다 라이그 여기 라이트 C 그린 뭐 있는 거 다 써봐야지. 그리고 6번째 이미지 숨기기 클래스명은 점 스크린 밑에 있는 한 칸 띄고 img 콜론 nth 차일드 6번째 6번 중괄호 탑 dn 디스플레이 넌
화면에서 안 보이게. 그리고 스크린 밑에 있는 띄어쓰기 img 콜론 nth child 7번째 7번 여기에 있는 dir 디스플레이 인라인. 물론 블록하면 db죠. db 디스플레이 블록.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830 이하 나오는지 확인. 내가 푸시 한번 누르면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6번째, 7번째 이어서 또 가봅니다. 지금 우리가 뜨끈뜨끈하게 지금 미디어 쿼리를 하고 있습니다. 830 이하, 900, 1000, 830 이하라고 내가 안 썼나? 안 썼구나. 이하, 2호, 830, 850, 830 이하. 이정재가 이제는 옷을 밑으로 늘어뜨리고 있는데 아주 멋있네요. 와. 근데 올드 스타일인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입던 옷 같은 걸 입고 있네요. 저도 옛날에는 저런 저걸 뭐라 그러더라? 조끼 같은 거 좋아했었는데 올드에서 요즘은 그런 거 안 입죠. 입으면 할아버지. 자, 그리고 830 이하, 그다음 810 이하. 네, 하나도 놓칠 수 없어. 전부 다 넣어주겠어. 샷. 네, 여기다가 add media, and media, only screen, and 네, 구분자죠. only screen은 회피 코드. max width, min width 물론 쓸 수 있고요. max 다시 width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콜론. 요거는 아주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셔야 됩니다. 810, 810 픽셀이라고 하시면 되고 중괄호. 그럼 여기 중괄호를 먹는 거죠. 그때부터 계속 질의를 한다고요. 예, 미디어 쿼리가 계속 질의를 해요. 810 이하니, 810 이하니, 810 이하니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야. 사이즈를. 자, 그래서 max 여기 810 이하, 810 픽셀 이하. 네, 이렇게 하시고 역시 타이틀 타이틀 가상 요소 변경부터 해서 위에서 뭘 했어? 7번째 이미지 보이게 했으니까 7번째 이미지 숨기기 7번째 이미지 숨기기 하시고 그 다음에 8번째 이미지 보이기 하시고 타이틀은 클래스가 T2고 콜론 애프터가 가상 요소 뒤에 추가한 것이고 CT 컨텐트 빈거 기준이고 탭하시면은 여기다 글자 바꿀 수 있고 810 픽셀 이하라고 써주시고 C 글자 색깔 네 C 컬러 전 라이트 색깔에서 전부 다 한번 넣어볼까 해요. 그래서 light gray, light cyan, light cyan도 있네. light cyan. 7번째는 점프 스크린 밑에 있는 img 중에서 nth child img 네. nth child 1, 2, 3, 4, 5, 6, 7 7번째 dn display done 네. 그 다음에 스크린 밑에 있는 img 콜론 nth 언제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이거 나 검은 거 나오면 진짜 귀찮던데 8번 네 PII 네 기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검정색으로 나오고 여기서 812야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790과 770 마지막 이제 770은 마지막 모바일에다가 맞춰가지고 바꿔줘야 되는 게 이제 810까지 나오는지 810 이하 바뀌었어요. 800, 850, 830, 810, 810 이하. 그 다음에 790을 맞춰봅니다. 790 쫙 넓혀주고 Ctrl Enter ESC Add Video Only Screen
and max width 790 픽셀 추가로 밑에 790 픽셀 이하라고 써놓고 이 안에 있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네. 뭐라고? 여기는 타이틀 가상 요소를 바꾼다고요. 점 T2 그냥 바로 바꿀게요. 애프터. 네, 이거 연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복사 안 하는, 일부러 복사 안 하는 거예요. 복사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겠죠. 네. CT 나는 790 이하야. 790 픽셀 이하라고 바꿔주시고 C 색깔 라이트 색깔로 다 바꿔볼 거야. 여기서 라이트 스카이 블루 이런 색깔 할까? 네, 아까 한 것 같은데. 괜찮아, 또 해.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몇 번째까지 했냐면 8번째까지 했거든요. 8번째 이미지 숨기기 해야 되겠죠? 8번째 이미지 숨기기 8번째 이미지 점 스크린 img 컬러 nth child 8번째 8번 en display done 그리고 9번째 이미지가 드디어 나오겠네요. 9번째 이미지 보이기 DII 할 거죠. 점 스크린 밑에 있는 img 컬러 nth child 9번 중괄호 위에 있는 건 전부 다 덮어쓰기를 한 거예요. 한 번 안 보이게 하는 애는 계속 왜 유지를 하냐? 위에 사이드에서 한 번 숨겨놓은 애는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그 코드가. 자, 디스플레이 IDI 보이게 하시고 9번째가 보이게 하시는 거죠. 790 이하 이제 마지막 770만 남았는데 이거는 그 모바일 그 사이드에서 좀 잘 보이게 약간 더 코드가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790 이하 790 이하 네 790 이하 다리 쫙 벌리고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진까지 변경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790까지 진행이 된 거를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770만 조금 잘 맞춰주시면 돼요. 770 이하. (770) 이하도 일단 기본적인 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보이고 숨기고 타이틀 바꾸고까지는 똑같이 해놓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모바일에서 보일 때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것만 좀 추가해서 바꿔볼게요. 자, 오케이. And only screen, media. 네. 여기에다가 이어서 and 추가로 max width. 마지막에 이제 790인 거지? 아니 770이지? 770 네 맥스 웨이드스를 써주시고 이게 770 이하로 표시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놈입니다. 타이틀 변경부터 한번 해볼게요. 타이틀 가상 요소입니다. 타이틀 변경 점 T2 콜론 F부터 네 가상 요소는 콜론을 2번 쓴다. 가상 클래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죠. 제가 이런 거 반복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탭 770 실제로 출력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컨텐츠에다 글자 쓰면 되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 C 여기다가 그린 옐로우 이런 색도 있네. 그린 옐로우 색도 있네. 그리고 이제 보이고 숨기기를 먼저 해주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가 얘가 지금 9번째 이미지 숨기기고요.
9번째 이미지. 점 스크린 밑에 있는 img 중에서 nth 차일드 2번 해가지고 얘를 dn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넌 시켜가지고 숨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미지잖아요. 마지막 이미지 개수를 봐가지고 라스트면 라스트 한번 써보겠습니다. 9번째. 그러니까 앞에 노이즈까지 치면은 이미지가 10개 맞네. 1, 2, 3, 4, 5, 6, 7, 8, 9, 10, 10개니까 마지막은 라스트 차일드로 한번 최종 장식을 해봅니다. 마지막 이미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 이미지 보이기 딱 해주시고 점 스크린 img 콜론 라스트 차일드 최종 장식을 라스트로 하고요. dir 보이게 디스플레이 inline이라고 처리를 딱 해주시고 이걸 이제 모바일 폰 모양에서 봤을 때 모양이 좀 이상한 거를 조금만 고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770까지 쭉 내려왔어요. 타고. 네, 다 하신 분은 편안하게 쉬고 계시면 되겠고요. 편안히 쉬십시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여기 룸 서비스까지 불러가지고 뭘 맛있는 걸 먹으면서 하면 좋겠네. 네, 이렇게 푸시 여기까지 푸시 한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3개씩 놓고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어떤 뭐 이러면서 똑같은 걸로 저희가 쭉 변경을 했는데 다 말을 듣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전부 다 말을 듣고 있구나. 여러분들 뭐 감은 잡으셨을 겁니다. 네. 미디어 쿼리에서 특정 크기 이하로 하면은 그 코드가 덮어쓰기 기존에 세팅된 거랑 똑같이 잡아야 돼. 대신에 중요한 건 다르게 잡으시면 덮어쓰기를 해도 우선순위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적용이 안 되겠지. 우선순위가 더 센 걸로 만약에 원래 거 잡은 거보다 얘를 약하게 잡았다 그러면 덮어쓰기 못 하는 거죠. 덮어쓰기가 적용이 안 되겠지.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미디어 쿼리는요 항상 기존에 잡아놓은 선택자를 똑같이 쓰는 규칙이 중요해요. 네, 똑같은 애를 잡아다가 바꾼 애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연습은 그 소스 코드를 실제 라이브하게 바꾸는 거는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그 도깨비에서 한번 바꾸면서 우리가 한번 느껴보도록 할 겁니다. 한번 느껴봐 이거죠? 자. 네,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요. 여기 지금 바뀐 거를 끝까지 770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벽에 기대고 서 있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이 됐으면 성공하신 겁니다. 땡겨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뚜둑뚜둑뚜둑뚜둑뚜둑뚜둑. 이제 이게 땡기면 이렇게 돼. 이게 사이즈가 잘 안 맞춰서 보여요, 이거. 예, 원래 100%의 이 해상도를 똑같이 보여줘요. 나야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두두두두두 탑 1200, 1100, 1900, 850, 830, 810, 790, 770까지 여러분들이 쭈쭈쭈쭈 변화시키면서 왔는데 이제 710, 10 이하면은요 모바일 사이즈가 세웠을 때 보통 400, 300 이 정도 오거든요. 이거를 모바일 화면으로 갑자기 쑥 바꿔서 한번 볼게요. 화면에서 어떻게 볼만한지. 별로 볼만하지 않게 보일 수가 있어요. 모바일 화면 한번 볼게. 모토, G4 여기 보면은 리스판시브는 크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게 리스판시브고요. 이렇게 나와요. 리스판시브는요. 옆에 이거 당겨가지고 사이즈를 내가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기존 사이즈 있는 것들. 저는 여기 그 디바이스 프레임이 있으면 보여줘 해서 여기 쇼 디바이스 프레임을 설정해 놔서 여기 땡땡땡 표시에 보면은 하이드 디바이스 프레임 하면은 디바이스 프레임이 숨겨지거든요. 이렇게 화면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감을 더 느끼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쇼 디바이스 프레임이라고 아예 이렇게 변경을 해놨어요. 땡땡땡 표시가 두 군데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 땡땡땡 표시는
이 개발자 모드 땡땡땡 독 빼고 넣고 뭐 기타 등등 설정하는 게 여기 나와 있고요. 열어놨을 때 화면에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디바이스 기기에 땡땡땡 여기에는 Show Device Frame이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러면 저는 여기 보면은 사이즈 여기 보면은 모토 G4 뭐 이렇게 근데 약간 잘리는데 사진이 이미지가 잘리는데 갤럭시 S5 잘리는데 네, 좁은 화면으로 보니까 픽셀 2 네, 아이폰 5 요즘 작은 화면으로 보신 분들도 있잖아. 아 잘리는데 이상한데? 네. 그리고 좀 넓은 화면에서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절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이 정도는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TV 박스가 다 보이게 하려고 약간 조정을 하자 이거지. 약간 조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은요 가상 요소의 배경 이미지가 있거든요.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볼게요. 아이폰 5 뭐 이런 걸로 내가 해보면 아이폰 5는 화면이 많이 작아가지고 320에 568이거든요. 많이 작잖아. 그래서 여기 가상 요소로 뭐가 있냐면 여기 가상 요소 BX 여기 가상 요소 애프터가 이 이미지 얘를 지금 바꿔놓고 있어요. 이 TV 화면이 이렇게 구멍 뻥 뚫린 이미지예요. 이게 뒤에 이미지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위치를 내가 맞춰 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안 보이게 하면 얘를 안 보이게 컨텐츠를 딱 체크 풀면요 뒤에 그 이미지만 이거 있어요. 새로 좋게 다시. 네, 그래서 여기 BX라는 div 박스 안에 애프터라는 애의 이미지가 심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거였거든요. 네, 얘를 갖다가 포지션이 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 포지션하고 크기 값을 좀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토 100%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줄일게요. 이쪽에 있는 거를 일부러 키우고 있어요. 이거예요. 오토 100% 되어 있죠? 100% 있는데 찍고 방향키든 스크롤이든 하시면 이 숫자가 바뀌어요. 얘네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줄일게요. 60%까지 줄여볼게요. 네, 60%까지 줄이면 TV가 좀 작아져요. 그리고 얘가 센터로 하니까 TV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 말고 탑 기준으로 올라오게 할게요. 탑 이렇게. 그럼 TV가 위로 올라와요. 뭘 건드려서 바뀌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손을 댔어요. 누구 백그라운드? 클래스 BX라는 박스에 가상 요소 애프터에다 집어넣은 앱솔루트 설정을 가진 위드스 100%, 하이트 100%한 그 박스 가상 요소의 백그라운드 설정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센터 가로 오토 세로 100%라고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 센터라고 되어 있었고요. 요게 100%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100%. 이렇게 해서 조그만 화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아이폰 5에서 봤더니 굉장히 좀 작은 화면에서 일부러 본 거예요. 얘를 줄여. 그래서 내가 이걸 60%까지 줄였어요. 네, 그리고 센터 값을 탑 값으로 해서 위에부터 나오게 해줘요. 그러면 가로 세로 탑 하시면 가로는 센터는 그냥 기준으로 센터 안 주셔도 센터로 나와요 원래.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값을 바꾸면은 얘가 볼만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들어가 있던 이미지가 그러니까 안 보이네. 이미지를 좀 위치를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 스크린이잖아. 스크린 값을 좀 바꾸면 되겠구만. 스크린의 탑 값이 307로 돼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숫자를 줄이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한 135, 뭐 요 정도로 맞춰 놓고요. 스크린, div 스크린, 클래스 스크린에는 탑값만 위로 당겼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기기를 좀 바꿔 볼게요. 모토 G4 볼만하군. 갤럭시 S5 볼만하군. 픽셀 2 볼만하군. 픽셀 XL 볼만하군. 아이폰 여기다 맞췄죠? 6 플러스 아이폰 X. 네. 그다음은 디바이스가 다르죠. 이거는 아이패드는 이제 큰 거잖아. 네. 여기다는 안 맞추고 모바일에만 좀 맞춰볼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꾼 게 바로 뭘 바꿨냐? 다시 요거를 조그맣게 해놓고 다시 볼게요. 네, 요렇게 여기에 맞게끔 좀 조정을 했어요. 여기다가 추가 770 이하 여기다가 하면 이제 모바일에 모바일 화면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요. .bx 가상 요소 배경 이미지 변경 아까 .bx에 콜론 애프터 이거였거든요. 네. 여기에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탑으로 바꾸고요. BGP 포지션을 다 지워버리고 탑.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 BGZ 요거는 가로 오토 세로 60%로 내가 아까 조절을 2번이나 했죠? 네, 요걸로 바꿨어요. 아까 바꾼 게 이거야. 그 다음에 사진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스크린 위치 조정 점 스크린 아까 135로 내가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탑값 135 두 가지만 바꾸시면 세워놨을 때 모바일 기기에서 어느 정도 볼만해진다. 이런 것들을 다 최적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맞춰서 한번 조정을 해보는 거죠. 기존에 어떤 거를 변경했는지 그리고 미리 변경을 해봐야 돼. 지금 보여드린 건 미리 변경을 해보고 그 선택자로 되어 있는 애를 바꾸셔야 돼요. 그 선택자로 되어 있는 애. 그래서 클래스 BX의 애프터로 아까 되어 있는 애를 확인했고요.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애를 확인해서 위치를 조정해 봤더니 맞았어.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기 하면은 이제 그 사이즈일 때 딱 바뀌는 거지. 그죠? 도동동동 딱 예, 770 이하일 때는 탁. 그게 바로 모바일일 때 딱 맞는 이런 해상도의 사이즈로 바뀐다 이겁니다. 네. 되겠죠? 네.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첫 발을 띈 거야. 미디어 퀄이 첫 발을 띈 거라서 미디어 퀄이 구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게 이제 크기별로. 그리고 만약에 보세요. 내가 순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위에 있는 거 아래로 내려볼게요. 순서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위로 올라가면 미디어 퀄이 적용하기 1200 픽셀 이하라는 데 여기 있죠? 여기 제일 큰 사이즈 나 위에다 놨죠? 1200 픽셀 이하 요거를 내가 컨트롤 X 잘라가지고 잘랐어요. 잘라내기 했어요. 그래서 지금 CSS 맨 아래 770 이하 밑에다 놔볼게요. 여기다 놔볼게요. 770 이하 밑에다 놨어요. 그러면 770 이하 밑에다가 1200 픽셀을 놨거든요. 그럼 얘가 지뢰를 이렇게 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현재 사이즈가 몇이니? 그러면은 770 이하야. 그럼 여기가 걸릴 거죠? 여기가 걸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770 이하가 1200 픽셀 이하예요? 아니에요? 얘가 지리를 밑에 가서 한 번 더 한다고요. 이걸 밑에다 놓으면.
770 이하는 1200 픽셀 이하잖아. 맞지? 그러면 이 값을 최종적으로 덮었어요. 한번 볼게요. 되게 웃기게 돼요, 이제. 얘가. 순서가 안 맞으면은. 처음에 나야나 1200 픽셀 이하. 중간에 하나도 안 바뀌어요. 왜? 중간 사이즈가 전부 다 1200 픽셀 이하잖아. 그러니까 맨 밑에서 1200 픽셀 이하가 이걸로 최종적으로 덮어쓰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바뀐 애들 한번 내가 체크해 볼게요. 이거 봐봐. 분명히 내가 코딩을 이렇게 해놨는데 보세요. 전부 줄거져 있어. 봐봐. 난리도 아니야.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봐봐요. 처음에 나야나 이거를 1100 픽셀 이하에서 글자 바꿔 색깔 바꿔. 근데 찍찍 컸어. 글자 바꿔 색깔 바꿔 1000 픽셀. 글자 바꿔 색깔 바꿔 전부 다 무시되고 누가 우선수를 먹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쓴 1200 픽셀이 다 잡아먹었어요. 이건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 순으로 내려가야지 순서대로 체크를 해요. 얘가.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덮어 쓰는 거예요. 네. 조건에 맞으면. 윈위드스만 썼을 때는 반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 범위를 내가 왜 잘 안 쓰는 줄 아세요? 왜 프로젝트 할 때 사이 범위를 물론 쓸 수도 있어요. 몇부터 몇까지. 그러면 뭐가 불편할까요? 사이 범위를 쓰면은요, 그 사이 범위일 때만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이 범위를 만들었을 때 위에 설정된 거, 밑에 설정된 게 반복 코드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가지 중에서 2가지만 바꿀 건데 10개의 코드가 사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바꿀 거 2개 또 써야 되고 또 사이 범위로 만들어 놨으면 또 10개 다 쓰고 그중에 바뀔 거만 또 코딩을 거기다 추가하셔야 돼요. 그럼 코드량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뭐뭐 이상 또는 뭐뭐 이하만 써가지고 덮어쓰기를 해야 코딩량이 좀 줄어들어요. 사이 범위를 쓸 수도 있는데 안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코딩량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다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사이 범위를 해버리시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이 범위보다는 한 가지로 이렇게 코딩해서 내려가는 걸 많이 한다. 그래서 이거 순서 중요하다는 거 체크했습니다. 순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다시 위로 붙여넣기를 되돌렸어요. 1200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내가 아까 그 위에서 쓴 내용에 그거 있죠? 요게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이거 중요라고 내가 했는데 지금 봤더니 진짜 중요하지? 큰 사이즈부터 최대 사이즈만 쓸 때는 큰 거부터 작은 걸로 내려가야 되고 작은 거부터 썼을 때 반대예요.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 순으로 해야 덮어쓰기가 된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미디어 쿼리가 최초 도입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업데이트를 잠깐 하시고 이제 우리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미디어 쿼리를 쓸 준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위험 방법 밑에다가 미디어 쿼리 코딩 시 주의사항 이거를 좀 추가를 할게요. 코딩 시 주의사항. 첫 번째 뭐냐면 덮어쓰기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선택자, 기존 CSS 선택자와 동일하게 코딩한다. 그래야 덮어쓰기가 원활합니다. 그래야 덮어쓰기가 원활. 그래야지 잘 덮어 써지겠지. 같은 레벨이니까 덮어쓰기를 한단 말이지. 네. 새롭게 선택을 새롭게 하지 마시라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좀 전에 한 얘기지만 맥스 위드스로 세팅한 경우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 순으로 코딩한다. 네. 그래야지 덮어쓰기가 잘 되고 좀 전에 확인해 봤고요. 미니 위드스는 반대예요. 미니 위드스는 순서 반대. 그것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CSS 그 미디어 쿼리를 외부 파일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미디어 쿼리를 외부 CSS 파일로 만들어 쓴 경우 add import라는 방식도 있잖아요. add import 방식으로 불러오시면 절대 안 돼요. import 방식으로 호출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import는 위에다 써야 되잖아. 그런데 얘는 덮어쓰기 방식이니까 미디어 쿼리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유는 미디어 쿼리는 덮어쓰기 방식이므로 기존 CSS 코드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래에 있어야 함.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링크 방식으로 호출을 해줘요. 링크 방식으로 HTML 코드 상단에 기존 CSS보다 아래쪽에 넣으시면 돼요. 기존 CSS보다 아래에서 호출하면 된다. 이겁니다. 호출하면 된다. 이 3번, 요 3번 내용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add import 이렇게 불러오고 싶으신 분들도 계신데 안 된다고. 네, 먹히지 않아.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링크 여기 헤드 태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링크 rel 써볼까? 스타일 시트 네. href는 일반 CSS 이렇게 불러드리고 요거 밑에다가 일반 CSS가 아니라 미디어 쿼리 CSS 이렇게 불러드리고 링크 방식으로 이렇게 같이 써주시라고. 일반 CSS 밑에 미디어 쿼리 CSS를 여기다 넣으시면 헤드 태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쓴다. 아시겠죠? 네. 아예 직접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밑에다 써야 된다. 외부 파일로 만든 다음 밑에다가 덮어쓰기. 순서도 맞게 코딩하셔야 되고 맥스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겠죠? 괜히 썼는데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시면요. 우리가 직접 실제 코딩 해놓은 데다가 적용하는 게 가장 와닿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 도깨비가 폰에서 볼 때 아주 볼만하게 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디어 쿼리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네, 일단 클로징을 하겠습니다.